전자제품을 7일부터 일반 통관으로 변경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소비자든 배송대행 업체든 구매대행 업체든 다들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사로 막 LG 모니터 해외에서 사니 더 싸고, 삼성 다이슨 청소기 직구하니까 더 싸다, 국내에서 사면은 더 비싸지만 AS 되는 뭐 장점밖에 없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은데, 이제는 다이슨 청소기도 직구도 못하겠네, 이런 기사가 뜬 거죠. 해마다 20%씩 성장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이 꺾일 위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위기는 그거죠. 저같이 이제 아마존 셀링을 하는 셀러들은 환율이 높아질수록 좋죠. 사실 달러가 가치가 높아지니까 좋은데, 이렇게 구매 대행이나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달러당 1,300원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달러가 들어올 땐 좋은데 저는 또 수입하는 것도 있어서 그게 또 중국으로 갈 땐 또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런 달러 환율도 안 좋은데 지금 전자제품 통관 기준이 강화되는 것도 이제 악재다라는 거죠. 기존 규정을 한번 보면은, 이게 제가 10년 전에 이제 구매 대행 할 때부터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원래는 이제 개인 국내 거주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구매 대행 업자가 아니면 이제 구매 대행을 해줄 때는 미화 150달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까지 통관 목록을 그냥 제출, 이게 목록 통관이라고 하죠. 원래 수입 신고나 이런 걸 생략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더 쌌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빠지니까 경쟁력이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뀐다는 거죠.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과 간이 신고 배제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배제 대상 물품이 무엇이냐 한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오랜만에 보네. 제가 10년 전에 구매 대행도 했었으니까. 어쨌든 목록 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의약제, 한약제, 뭐 야생동물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이런 것들이 있고, 화장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번에 바뀐 게 11번이죠.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방송통신 기자재 등으로 제6의 2, 제1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제는 배제 대상이 된 거다 라고 바뀐 거죠. 그럼 결국 요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외하는 건데, 보통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게 자아죠. 그래서 전자물품은 사실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구매대행 셀러들 여러분들 상품 등록한 것 중에 전자제품 보시면 1인당 구매 제한 걸어놓은 게 많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할 때는 딱 한 대만 되거든요, 한 번에. 근데 이게 전파법이 바뀌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않냐. 뭔가 전파로 통신되는 뭐 핸드폰, 그러니까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요 정도 제품이니까 나랑은, 내가 구매대행 셀러라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파법이 포괄하는 제품이 굉장히 큽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냥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SD카드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구매대행 셀러나 직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전자제품이 다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약간 정리를 하자면은 원래 이렇게 됐었는데, 2022년 6월 7일부터는 이제 목록 통관 대상, 그간 이제 수입 신고나 이런 걸 안 해도 됐었는데, 통관 수수료 이런 걸 안 내도 됐었는데, 이제는 목록 통관 배제 대상이 된 거죠. 이런 전자제품들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150불, 미국 같은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됐었는데, 목록 통관 제품은 미국발 전자제품 경우는 이제 150불로 바뀌는 거죠. 150불에서 200불 사이 제품들이 수입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져오는 가격이 통관 수수료, 뭐 관세 수수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직구하기 어렵다, 다이슨 거 이제 미국에서 사면 더 비싸다, 이런 게 된 거죠. 물론 이제 미국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든 똑같습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도 그렇고, 지금 저기 뒤에 제가 지난주에 말한 제빙기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저게 아마 그래도 한 15만원 넘지 않을까요? 저것도 아마 요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가져올 때는 아마 수입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나라에서 직구하든지 간에 전자제품은 목록 통관 배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겠죠.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관세, 부관세, 통관 수수료가 결국은 추가된다. 내가 직접 직구를 하든 구매대행 셀러로서 판매를 하든. 진짜로 여기다가 이제 환율이 지금 미쳐 나갔죠. 환율이 미치게 날뛰고 있으니까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세지는 거죠. 어쨌든 사실 구매대행 사업자들에게 조금 불리한 환경은 된 거죠. 확실히 이제 들어오는 단가 자체가 비싸졌으니까.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그럼 이제 망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이러니까 또 똑같이 경쟁하면 되고,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뭐 환율 등 직구 관련 여건이 이제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등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직구 시장을 여전히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분은 역시 저와 같은 긍정적인 셀러신 것 같은.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것처럼 저 작은 셀러도 구매대행 셀러들도 충분히 제품만 잘 찾고 노력만 하시면 좋은 제품 찾을 수 있고, 구매대행 셀러들도 충분히 계속 파고들면 좋은 제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내를 먼저 하다 보니까 국내의 장점에 너무 적응이 된 거죠. 이게 구매대행 할 때는 당연히 저도 했었는데 국내보다 확실히 배송은 느리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구매대행 셀러분들도 이렇게 변화하는 규정, 전자제품이 이제 어쨌든 바뀐다라는 거 조금 준비하시면 되고, 단가가 좀 세질 제품들이 생기겠죠. 어쩔 수 없지. 이런 걸 이제 준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기사고,